문제성 피부. 돈 많이 벌려면 이거 잘해야 되죠. 그냥 건성이다, 지성이다, 중성이다. 이거 구분하는 걸로 상담해가지고는 우리가 기본 케어 10만원짜리 이하의 케어만 한다고 한다면 문제성 피부 같은 경우는 금액 자체가 다르죠. 금액 자체가 보통 10만원권 이상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만원까지. 자, 피부과에 가시면 우리가 피부 관리실에 오셔가지고 고객님들이 저희가 만약에 이것은 한 번 케어에 15만원입니다. 20만원입니다. 얘기했을 때 고객님들 뭐라 해요? 비싸요. 비싸요. 근데 피부과에 가면 요즘에 한 번 하는데 500만원짜리도 있어. 한 번 하는데 인생을 바꿔주는 거지. 그지? 성형수술은 더한 것도 있잖아. 수천에 이르죠. 그렇게 치면 또 우리가 피부관리실에서 고객님하고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고객님이 비싸요 할 때는 고객님 근데 우리 고객님 지금 나이 계속 들어서 노화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역주행 시키려고 하면 10만원, 20만원 결코 가격이 비싼 건 아닐 겁니다 라고 얘기를 딱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원장님들이. 그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고객님들과 만났을 때 문제성 피부를 진단하고 문제성 피부에 대한 상담 그리고 케어 추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문제성 피부는 원장님들 중에서 문제성 피부는 그냥 무조건 여드름 피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성 피부는 무조건 여드름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는 관리하는 피부 중에서는 문제성은 굳이 여드름 아니어도 자, 여드름이 대표적으로 문제성 피부에 들어가죠. 왜겠어요, 여드름? 원장님들 생각할 때 왜겠어요? 여드름 피부는 사실은 이게 어느 시기 동안 없어졌다가 또다시 올라왔다가 없어졌다가 올라왔다가 이 무한 반복하는 게 여드름 피부죠. 그죠? 네, 여드름 피부예요. 근데 사실은 여드름만큼이나 우리 피부를 불편하게 하는 요소들은 모두 다가 문제성 피부라고 저는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인물에 나눠드린 것처럼 민감성 피부도 실질적으로는 아주 문제성 피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민감성 피부. 그 다음에 색소 피부도 문제죠. 예, 김이 이거 색소 많이 생겨서 색소 침착 많아가지고 고객님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고민 많이 하시죠. 고객님이 고민하시면 전부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탈수된 피부를 촉촉하게 하고 피지 과다한 피부, 피지를 줄이는 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수업한 정상 피부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그 스타일을 약간 바꿔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말하는 이 문제성 피부의 원인이 되는 여드름이라든지 민감 증상이라든지 색소라든지 여러 가지 트러블 그 다음에 아토피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가 문제성인 겁니다. 이 문제성 피부들은 대부분 어디 병원을 가야 되는 것들도 있죠. 병원을 가야 되는 것도 병원을 가야 되는 거는 병원에 가시면 돼요. 병원에 가시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민감성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고객님이 저희한테 방문하셨을 때 불편을 얘기하시는 부분 중에 문제 중 하나가 민감성. 이 민감한 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 증상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 뭐 있어요? 진단을 하고자 한다. 고객님이 우리 샵에 딱 내방하셨다. 원장님이 이분은 민감 피부구나 하고 딱 결론을 내리는 그 기준이 뭐예요? 민감성 피부. 홍조? 일단 홍조. 일단 얼굴이 붉어요. 붉음증이 있죠. 붉음증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민감하니까 어때요? 얼굴이? 아주 얇아 보이겠죠. 창호지처럼 얇게 보이고 얇은 피부다 보니 어때요? 나이보다 노화가 빨리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오셨을 때 뭐가 일어나 있어? 트러블이 일어나 있는 거죠. 그 트러블의 원인은 본인이 다양해요. 우리가 고객님들이 찾아오셨는데 얼굴 뒤집어져서 오셨어요. 뒤집어주신 분들은 우리한테 오셔가지고 뭐라 해요? 원장님 제가 얼마 전에 여행을 다녀왔더니 얼마 전에 병원에서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내지는 친구가 선물해준 화장품을 썼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민감 증상이 바로 나타난 거. 원래는 예전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월경을 시작하면서 이 트러블이 왔다. 예전에 이것을 사용할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걸 했더니 문제가 생겼다. 이러한 어떤 주변 환경에 아주 쉽게 영향을 받는 피부가 민감성 피부입니다. 이 민감성 피부가 사실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경우도 많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나신 분들도 많아요. 민감 피부는 사실 유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 따님이 민감하시면 엄마도 민감해요. 엄마가 안 민감하면 아버지가 민감하죠. 피부가 얇게 타고났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민감하니까 남들보다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돼요. 근데 민감성 피부들이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렇게 뭔가 자기도 이제 세월을 지나오면서 나 이럴 때 이렇더라 이거를 많이 알아서 본인이 알아서 조심하는 건 우리한테 안 왔겠지. 일단 우리는 기준이 뭐예요? 우리한테 오신 분들. 우리한테 오신 분들은 본인이 원인도 못 찾았고 뭔가 이런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자기의 노하우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문제성 피부로 오셨으니까 그 문제를 없애드리면 그분은 우리 샵에 늘 단골로 남아 계신 거예요. 아마 원장님들 샵에 오시는 분들 중에 민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피부가 어릴 때부터 아무것날로 세수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할머니 집 가서 세수해도 괜찮고 이모 집 가서 세수해도 괜찮고 우리 집에서 세수해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화장품도 엄마 거 이모 거 고모 거 다 발라도 절대 안 지워지는 분들은 우리한테 안 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님이 홍조라든지 어떤 트러블을 갖고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고객님을 진단은 눈으로 바로 된 거죠, 우리가.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뭘 상담해야 되냐. 일단 원인을 같이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외적인 원인인지 내적인 원인인지 이 두 가지를 원장님 여기서 그냥 들으세요. 자, 외적인 원인인지 내적인 원인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객님이 우리가 외적인 원인은 뭐겠어요? 고객님 근무하시는 환경이 외부 실외신가요? 자외선이나 건조한 공기, 찬바람, 뜨거운 햇살 이런 데서 일하시는지 내지는 근무하시는 곳이 아주 그냥 춥게 유지되는 곳인지 너무 덥게 유지되는 곳인지 이런 외적인 거 그죠? 내가 뭐 매주 아주 야외 트레킹을 되게 이제 과도하게 한다거나 과도한 운동 뭐 크로스핏을 매일 하는 거야. 그런 분들 피부 땀 계속 흘리고 얼굴에 열 나는데 자기가 뭔가 대처를 해주지 않고 여름엔 괜찮았겠죠. 근데 이렇게 추워졌는데도 크로스핏 한다고 완전 땀 흘리고 얼굴 완전 열난 상태에서 맨날 집에 맨 얼굴로 30분씩 또 살 뺀다고 걸어간 거야. 얼굴이 아토피로 변합니다, 여러분. 장벽이 다 날아가요. 열이 나면서 수분이 날아가겠죠. 그 상태로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 피부는 적당히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서 피지가 분비가 되죠. 아까보다 당김이나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딱 어떻게? 편하고 싶죠. 그냥 잡니다. 그러다 보면 장벽도 날아가고 피부에 피지선은 고장나고 수분 밸런스는 깨져서 어떻게 돼요? 민감성 피부, 아토피 피부로 전향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야기들, 일상에서 올 수 있는 이야기들 원장님들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손님들은 그냥 일상이니까 별다른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님이 스피닝을 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 지금 탈수가 온 거네요? 저 지금 당기는 거 그래서 그렇겠네요? 그럼 전 나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민감성 피부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병적인 아토피로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피지선이 더 활발한 사람들은 주사 피부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하면서 외적인 요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외적인 요인이 없어. 그럼 이분은 당연히 내적인 요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적인 요인 중에 민감성 피부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몸에 뭔가 질병이 있는 경우 그럴 수가 있어요. 아주 독한 약약을 드시고 계신다든가 본인이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신다든가 내지는 자기가 위염이라든지 대장이라든지 이런 장기에 뭔가 이상이 있는 분들이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큰 질환을 앓고 오신 분들도 민감해지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거의 다양합니다. 모든 문제성 피부의 원인은 다양해요. 그런 원인들을 우리가 상담을 더 주는 거예요. 고객님하고 얘기하면서 히스토리를 듣는 거죠.
고객님이 이러이러하셔서 이러한 피부가 되신 거네요. 그럼 고객님한테 저희도 얘기해 줄 때 가장 정리를 잘해주는 방법은 뭐냐면 고객님한테 고객님 이렇게 민감해지신 원인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개선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문제는 다 달랐지만 결론은 공식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공식대로 하면 고객님 피부 개선될 수 있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님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민감해진 그 원인 중에 내가 없앨 수 있는 것들을 없애줘야 되겠죠. 아주 건조하고 자극이 많은 외부 환경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길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외부 환경을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당시에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원래 사용하는 기초 화장품보다 좀 더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과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자외선 차단제나 메이크업 같은 것들, 그리고 수시로 쉬는 시간에 어떻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피부를 혹사시킨 뒤에 내가 집에 와서 그 환경을 벗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케어, 홈케어 이런 것들을 가르쳐 드려서 그 원인을 자꾸 줄여나가야지 우리가 나을 수 있는 겁니다. 피부가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간이 안 좋대. 건강검진 했더니 이러다가 간경화 걸린다 소리 들었는데 맨날 술 먹는 거야. 나올 수 없겠죠. 똑같아요. 피부도 우리가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그걸 조금씩은 감소시켜야지 피부 케어를 했을 때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분 민감한 피부여서 저희가 고객님이 저희를 방문하셨을 때 제가 고객님한테 이 민감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기종이나 화장품을 이용해서 계속 케어를 해드리는데 조금 나아지는데 다음날 출근해서 똥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좋아질 리가 없겠죠. 그러면 10번 티켓팅이 끝날 때 제 티켓팅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민감한 피부의 원인을 일단 우리가 진단하면서 상담은 어떻게 한다고요? 일단 우리가 해줄 것보다는 고객님이 먼저 하실 수 있는 홈케어라든지 이런 거 먼저 설명을 드리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우리 샵에서 해주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홈케어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고객님이 지킬 수 있는 게 있고 못 지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못 지키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듣고 우리가 샵케어를 제시를 해야 되겠죠.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조금은 화장을 메이크업을 하셔서라도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데 저는 메이크업만 바르면 피부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죽어도 메이크업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남성인 경우 안 하던 화장을 갑자기 할 수가 없죠. 남자분들은. 그럼 그런 고객님들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샵케어로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이렇게 민감한 고객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샵에서 추천해 줄 수 있는 케어가 뭐가 있겠어요? 일단은 민감 피부의 특징은 뭡니까? 열이 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피부 자체에서 어떤 거? 열이 나고 있고 건조하고 그런 증상들이 있겠죠. 그럼 그 증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왜? 여기 있어.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민감한 피부에 할 수 있는 케어는 지금 현재 샵에서 많이 쓰는 기계는 뭐예요? 물방울 리프팅이 제일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아주 민감한 피부가 오셨는데 이 고객님한테 원래 내가 하는 순서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샵에 오시면 기본적인 케어에도 고객님마다 맞는 클렌징을 하시고 각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뉴얼 테크닉이라고 얼굴 윤곽과 데콜테를 잡아 드리는데 지금 고객님처럼 열이 나고 민감 증상이 있는 고객님은 저희가 어떻게 각질 정리를 다른 고객님 하시는 것처럼 해드릴 수는 없고 고객님 피부에 맞는 각질 정리를 배정을 할 거다. 그리고 이 피부는 제가 클렌징을 하면서 느꼈을 때 각질 정리가 지금 오히려 불필요하다면 생략할 것이고 그 다음에 고객님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열감이 있거나 피부 자체가 이렇게 예민해져 있을 때는 이 매뉴얼 테크닉을 할 때 데콜테는 괜찮겠지만 얼굴을 결을 자극하는 어떤 윤곽 관리나 이런 것은 오히려 하고 난 피부가 더 뒤집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매뉴얼 테크닉을 얼굴 부분은 생략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뭐 상담 대충 하고 데려 들어가서 매뉴얼 테크닉은 내가 보니까 하면 안 되겠다고 그냥 생략했어. 그럼 이분이 나올 때 기분이 어때요? 다른 사람은 다 핸들링도 하고 아쿠아필 촉촉 당기는 것도 들었는데 나는 안 해줬어. 그럼 기분이 상하겠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아쿠아필이나 이런 거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근데 이분들이 그런 상담을 진행하면 이분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냐? 현장에서 제가 많이 느꼈겠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딱 하면 고객님 바로 이 말 합니다. 원장님, 제가 안 그래도 다른 샵 다녔을 때 그래서 피부가 더 뒤집어졌었나 봐요. 제가 꼭 에스테틱만 갔다 오면 피부가 뒤집어졌었거든요. 네, 고객님. 고객님 피부에 지금 각질 정리보다 더 지금 중요한 것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버티는 피부 장벽을 저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그걸 더 깎아내는 강한 스팀 타월, 강한 압 이런 것들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민감하고 더 뒤집어지셨을 거다. 일단 고객님은 지금 현재 손상된 장벽을 복구시켜야 되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호해주는 방법을 지금 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클렌징을 부드럽게 해주고 스팀 타월의 온도도 살짝 좀 더 식혀서 진행을 해주시고 우리가 해면으로 깔끔하게 닦아내는 이 동작도 많이 줄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 관리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자격증 시험을 치러 가면 어떻게 토너를 손에 묻혀서 계속 정리하죠? 이것도 아주 민감한 분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이것도 생략해야 돼요. 그리고 피부가 아주 그냥 각질층 장벽이 손상된 경우에는 얼굴에 토너 종류가 다여도 굉장히 따갑습니다. 저희 찾아와서 뭐라 해요? 고객님, 원장님 저는 지금 막 스킨만 발라도 얼굴 너무 따가워요. 자, 고객님 세안하시고 나서 고객님은 자 토너 다 생략합니다. 고객님은 오로지 오일과 크림만 바릅니다. 버터와 크림만 바릅니다. 아니면 버터도 안 되면 그냥 크림만 바릅니다라고 처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크림만 꾸준히 발라서 그 피부 각질이 깨끗한 거와 안 깨끗한 거와 상관없이 뭘 해야 된다고요? 손상된 부분의 층만큼 각질층이 회복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질층을 날려버릴 만한 자극적인 행동들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객님이 뭐 평상시 같으면 야외 운동을 좋아했다면 지금 피부가 조금 회복되는 한 2, 3주 정도는 야외 운동을 자제하시고 사우나도 자제하시고 안 하셔야지 이게 나을 수 있다고. 살이 벗겨져 있는데 거기에 계속 손상을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이 바로 알아듣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각질층이 자꾸 손상만 되고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젊은 친구들은 민감성 피부가 오더라도 우리가 조금만 주의사항을 잘 하면 정말 빨리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가 40대 중반 이후에 뭔가 다른 손상으로 인해서 피부가 민감해진 케이스는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2~3배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20, 30대 같으면 그냥 시카 크림 적당한 거 사용해서 피부가 개선될 수 있지만 우리가 50대, 60대, 40대 이렇게 연령이 높은 층은 그런 시카 재생크림도 레벨이 훨씬 높은 재생크림을 사용해야 개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성 피부 중에 민감성 피부 가지고 강의를 해도 3~4시간 할 수 있어요.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문제성 피부에 대한 걸 제가 다 얘기하려고 하니까 그죠? 바쁘지만 잘 따라오세요. 그래서 홈케어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따가우면 굳이 토너랑 액체 타입의 에센스 이런 거 생략하는 게 좋고요. 장벽이 손상돼서 아주 민감한 각질로 변한 고객님한테는 그냥 우리가 하는 흔한 마스크 시트는 별로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미 손상된 각질층이 수분을 머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걸 붙여봤잖아요. 그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피부 자체 바깥에 손상된 장벽을 복구할 수 있는 크림 마스크 종류를 자주 사용하셔서 일단 피부층을 복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케어로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은 생략하고 각질 정리와 핸들링은 생략하고 진정을 잘 시키는 아줄렌이나 이런 성분으로 된 겔을 선택해서 물방울 리프팅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3~4번 이상 그리고 마무리 팩은 어떻게? 마스크 시트보다는 재생을 할 수 있는 크림 마스크를 해서 그 크림 마스크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는 위에다가 모델링 마스크를 올려준다든지 우리가 뭐 이런 PDP 장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